네, 국내 증시 하락 장세에서 저스티뚜이 신호가 뜨면 바닥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바닥을 드러내는 신호라고 했습니다. 저스티뚜이 신호는 바닥을 드러내는 신호. 여기에 시내 지표를 같이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가 되는 반등 매매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 저스티뚜이 신호가 뜨면서 바닥을 드러냈다라고 신호가 뜬 거고요. 여기에 침체를 이탈하게 됩니다. 시내 지표 침체를 이탈하게 되면 바로 지수 반등이 크게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죠. 그 이후에 시내 지표가 침체를 벗어나지 않고 지금 우상향적인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지수 반등이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자,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스티뚜이 신호가 떴고요. 저스티뚜이 신호가 뜬 다음에 시내 지표가 침체 이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반등이 크게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 시내 지표가 데드가 나지 않고, 자, 이런 우상향 패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지수 반등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유가증권을 보게 되면, 유가증권에서, 제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저스티뚜이 신호와 시내 지표를 활용해서 우리가 바닥주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럼 예를 들어서 0187, 자 0187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니노공업이 있습니다. 니노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 13%에서 이상 반등이 보이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니노공업. 자, 하락 장세에서 큰 조정 이후에 저스티뚜이 신호가 떴죠. 저스티뚜이 신호가 떴다는 거는 바닥을 드러냈다. 신호가 떴고요. 여기에 시내 지표가 서로 수렴받고 침체를 이탈했을 때 매매 타이밍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침체를 이탈하니까 자 이렇게 엄청난 급반등을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 급반등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종목을 매매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EGX2를 보면 여기 보세요. EGX2 같은 경우도 8.57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자 여기 보시면 저스티뚜이 신호가 떴다는 거는 바로 바닥을 드러냈다는 얘기입니다. 바닥을 드러냈고 시내 지표를 보게 되면 서로 수렴받고 어떻게 됐나요? 서로 수렴받고 침체를 이탈했던 요 부분이 바로 매매 타이밍이었다는 얘기예요. 정확하죠? 자, 보로노이 같은 경우도 바닥을 드러내는 신호, 저스티뚜이 신호가 떴고요. 그 다음 여기서 침체를 벗어났던 요 부분에서 약반등이 일어났죠. 약반등이 일어났고 다시 조정은 나왔지만 다시 반등하려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해서 수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건 또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변동성이 아주 크게 일어나진 않아도 이걸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저스티튜 신호는 않았지만 여기서 이제 바닥을 드러냈던 부분이죠. 바닥을 드러냈던 부분이고 침체를 벗어났던 이 부분, 여기도 침체를 벗어났던 이 부분에서 주가가 급반등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여기 보면 시내 지표가 수렴받는 부분에서 상승 보이고 조정을 보였지만 여기는 언제 기다리냐면 기준선 위에 올라왔을 때 그때 한번 노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VT를 보시게 되면 자, 저스티튜는 뜨지 않았지만 시내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있죠. 수련받았던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상향적이죠. 그 다음에 조정. 왜 저스트 투이 신호가 뜨지 않냐면 바닥이 드러나지 않고 우상향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우상향적으로. 우상향적이기 때문에 전혀 바닥을 드러내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향적이고 VT 같은 경우는 중장기 스윙으로 끌고 가면 반드시 큰 수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스티뚜의 신호와 신의 지표를 보면서 우리가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좀 안정적인 종목들을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를 보게 되면, 자, 코스피에도 현도 오토에버, 자, 바닥을 드러냈고, 침체를 이탈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매매 타이밍이네요. HD 현대일렉트로닉 어떻습니까? 바닥을 드러낸 다음에 계속해서 우상향적인 거죠. 자, 어떻습니까? 굉장하죠? 기아를 보겠습니다. 기아도 보면 저스티투이 신호와 침체 이탈. 자, CJ 같은 경우도 이제 2%가 올랐는데, 자, 이제 과열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도권이고요. 다시 수련받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수련받을 때 다시 매매 타임을 잡으면 되겠고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아직 침체 이탈을 안 했지만 서스티투이 신호가 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체 이탈을 했을 때, 침체 이탈을 했을 때 그때 매매하시면 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매매 타이밍이죠. 센트리올. 자, 센트리올은 이미 여기서 제가 시그널을 드렸습니다. 저스티투이 신호가 떴고요. 침체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가 매매 타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지금 센트리올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고 있죠. 무려 78%나 지금 상승했습니다. 한국전력, 자, 매매 타이밍이죠. 한국전력도 매매 타이밍입니다. 현대차, 매매 타이밍이죠. LG전자, 매매 타이밍입니다. LG이노텍, 매매 타이밍. 한국타이어, 자, 눌림 받을 때. 두산바캠, 아직 아닙니다. SKC, 매매 타이밍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또 이렇게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막 종목을 이렇게 쫓아다니지 마시고 기다리는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신호와 그 다음에 지표를 활용해서 기다리는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센트리올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추천드렸지만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그렇죠? 자,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봐야 됩니다. 주식이라는 걸. 그러니까 너무 시총이 좀 낮은 종목들을 매매해서 어, 좀 장기 투자로 하는 것보다 시총이 높고 그다음에 업황이 좋아지는 그런 종목들을 시그널과 그다음 지표를 활용해서 우리가 충분히 큰 수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저스트뒤 신호와 신의 지표 수식 문의는 제 개인 카카오톡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